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 건의안을 냈어요.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습니까? 유가족은 물론 국민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함으로써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민주당을 온 국민이 심판한다. 그게 이제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지요. 그야말로 건의니까 건의를 안 받아들이든지 무시해도 되는 거죠.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런 데 비추어 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걸 무시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낸 원안을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주말 사이에 통과되면서 예산안과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대립은 더 가팔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이상민 장관의 해임 문제는 진상이 정확하게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 사실상 야권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게 유가족에 대한 최대 배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건의니까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무시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해임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탄핵 소추로 가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이미 다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고민 중인데요. 네. 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어제 당 지도부의 전원 사퇴 의사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해임안 처리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면서 야 3당만으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당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모렴지한 목리를 부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예산안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이콧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국정조사가 반쪽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예산 쪽은 어때요? 네,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15일이죠. 네, 맞습니다. 여전히 법인세 인하 등을 놓고 의견차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길 원하는데요. 민주당은 초보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합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뜻도 오늘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법인세법과 한전법 개정안은 꼭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지만 지금 분위기는 아주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TBS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사퇴 의사를 밝혔죠? 네, 맞습니다. 김어준 씨는 오늘 방송에서 하차 의사를 밝히면서 연말까지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정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 등을 거론하며 김 씨의 하차를 요구해왔습니다. 네, 사퇴보다는 하차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한 6년 3개월 정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정치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먼저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연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채커는 알아서 적당히 나가면 되고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직접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백반장?
네, 잠시 후 뉴스픽에서도 소개할 내용인데요.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올 한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를 꼽았습니다. 한 교수는 여야 정치권의 행태는 민생은 없고 나라의 발전보다 정쟁만 앞세운다면서 이 사자성어를 선택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정혜원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올해의 사자성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정치부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올해의 사자성어 많이 보내주시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작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공휴일인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정치적 파장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야당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사실상 거부, 국정조사 어디로? 과이불개, 주 69시간. EPL 복귀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정의원님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 되돌아보면 어떤 색으로 기억되시나요? 저 울체커는 하늘색입니다. 이 상징색 쓰는 가수의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의도는 무슨 색의 주말로 기억될까요? 빨간색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야 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투표 결과 왜 이렇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흔치 않은 일요일 국회 본회의 소집,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열겠다, 이렇게 뜻 굽히지 않았고요. 그러자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려간 국민의힘입니다. 김 의장이 본회의장을 들어선 순간부터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소란스러운 가운데 공휴일에 본회의를 여는 데 대한 안건 처리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하기 시작하자 여야는 더욱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자부터 먼저 사업을 하라고 해임 건의안을 냈어요.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습니까? 국정조사를 합의를 내놓고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절대다수당으로서 힘자랑, 근육자랑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이 터집니다. 네, 송원석 수석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계속 발언을 이어갑니다. 국회 본회의장 데시벨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상민이 누가 보호하는 겁니까? 대통령이니까.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발하지 마세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 수석의 발언이 끝난 뒤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183명, 투표는 그대로 진행됐고 해임 건의안은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통과된 겁니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서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숨은 의원 찾기 들어갑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을 유심히 봐주시면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했다고 했는데 좀 이상한 부분 못 찾으셨나요? 네, 시간 관계상 정답을 바로 알려드리면요. 바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표결을 마친 뒤 검표를 맡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악수도 나눴는데요. 이 사실 뒤늦게 알게 된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권은희 의원이 우리 당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직도 우리 당 당적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몰상식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자기네 비례대표 아닙니까? 비례대표라는 게 그 당의 의사를 존중해서 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것인데 자기는 그 당의 소신을 못 따르겠다. 그 당하고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당을 떠나야죠. 네, 이렇게까지 격한 발언이 나오는 이유, 권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할 때도 이 경찰 출신 권 의원은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이 때문에 당 윤리위에 회부돼서 주의 처분을 받은 적도 있죠. 이번에도 윤리위에 오를 가능성 일각에선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은 해임 건의안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었죠. 박 장관은 당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서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소외가 있고 어떤 마음이 괴롭고 또 속이 상합니다.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인데 그 외교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데 우리 정치가 이렇게 과연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후에도 장관직 계속 수행하고 있죠. 반대로 최대한 말을 아끼는 이상민 장관입니다. 이번 주 외부 일정도 하나도 잡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 어제 비공개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참석했다고 합니다. 회의 테이블에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이야기는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 이 장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했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여권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분석입니다. 바로 해임 건의안 받아들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해임을 건의한 것뿐인데 거부하고 말 것도 없다는 의견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건의니까 건의를 안 받아들이든지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걸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용어로 내가 정착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야말로 건의고 지금까지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런 데 비추어 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당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임 건의는 맞지 아니하고 해임 건의안이 돌아오더라도 대통령께서 그걸 무시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도 그래서 무시 전략을 썼습니다. 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오늘 오후에서야 사실상 거부 의사 밝혔는데요.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이러다가는 내임덕이 올 거다라면서 이 장관 해임하라 재차 촉구하고 있고요. 그래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카드도 꺼내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도 유족들은 법대로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는 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냐며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면 곧바로 탄핵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맞서며 또다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다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픽은 국정조사 어디로입니다. 약 2주 전 뉴스픽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 소식,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 소식 함께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정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여야 관계 한층 더 꼬이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아직 협의할 부분이 남아있는 국정조사 협상 카드 또 꺼내들고 싶을 때마다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떠난 이유라도 정확히 알고 싶다는 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목소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 거기에 해임 건의안 문제까지 끼어들면서 국정조사가 표류 중입니다. 당장 어제 해임 건의안 처리 이후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이 이제 이 상민 장관 해임안을 하는 거였나, 예산안보다 더 중요했나. 그러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는 이재명 구하기 국정조사 아닌가. 유가족 중심 국정조사가 아니고 이재명 구하기 국정조사로 흘러가는 거면 이런 국정조사의 모양대로라면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 네, 국조위원들의 사퇴서 아직 주호영 원내대표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해임 건의안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한 것처럼요. 이번엔 민주당에서 국조위원들의 사의 표명 김진표 의장이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하는데요. 국조 관련해서는요.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국회의장이 그거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죠. 주호영 의원이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는 뭐 그쪽 이야기고 이걸 받는가 안 받는가는 국회의장님의 뜻입니다. 어쨌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사퇴를 했으면 가는 거죠. 거길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사퇴하건 말건 국정조사 열차는 달린다는 민주당. 여기에 대통령실도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서 카드 아직 던지지 않고 꼭 쥐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산안 협상 때문입니다. 김 의장이 못 박은 처리 시한 15일로 이제 사흘 남았는데요. 법인세가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영업이익 3천억 원 초과 법인에 세금을 깎아주자고 하고 있고요. 야당은 바로 이 부분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득세율을 낮추는 서민 감세, 국민 감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 담아서 민주당의 독자적인 예산안 수정안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당한 불법 예산, 잘못된 예산들은 감액하겠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 그다음에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초부자 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서민들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법인세 낮추면 그게 서민들에게 돌아가는데 법인세 낮추면 60~70%의 이 소액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 하는 것이 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서민 감세, 국민 감세 사실 야당으로선 고육지책입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혼자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재명표 예산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 국민 감세 제안을 계기로 꽉 막힌 여야 협상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 나옵니다. 물론 해임 건의안으로 얼어붙은 여야 관계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여야가 정한 국정조사 기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1, 2픽에 이어갑니다. 과의불개입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이 소식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올해 교수신문이 사자성어를 과의불개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잘못은 했는데 고치지 않는다.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깊이 새겨 두기를 우리 정부 여당에 권고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교수님 얘기는요. 여야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도무지 고칠 생각을 않는다. 이렇게 여야 모두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다음 픽은 주 69시간입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권고문을 검토해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밝힐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주 51시간 근무제 유지하되 관리를 현행 주 단위에서 넓혀서 최대 연 단위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 단위로 계산해서 주 52시간을 맞추게 될 경우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길어지는 연속 근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회는 연장 근로기간 총량을 줄일 것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EPL 복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모든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로 돌아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첫 공식 경기 일정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6일 밤에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겨울에 열리면서 남은 경기 일정들이 매우 빡빡하다고 합니다. 부상 회복도 마저 잘하고 컨디션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유착허가 발제 중간에 대통령실 입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했는데 먼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이 유효하다는 그런 설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정확히 가려진 뒤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입니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불수용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라는 질문도 받았는데요. 이미 했던 발언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체커가 첫 번째 픽 키워드로 잡았던 이 사실상의 거부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어제 야당의 해임 건의안 처리 직후에 입장을 낼 가치가 없다 이런 격앙된 반응까지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니까요. 일단은 이제 야당이 통과시킨 해임 건의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윤핵관 장제원 의원 요즘 이제 목소리가 많이 커졌는데 애초에 국정조사 합의를 한 게 잘못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어제 했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좀 책임을 묻는 그런 발언이네요. 네, 어제 해임 건의안 통과 이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먼저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과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 역시 정권 흔들기,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애초에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민주당이란 집단을 상대로 합리적 운운하는 속삭임에 깨어서 겉멋 패션 정치로 댕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영 원내대표는 이 글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면서 그 글에는 민주당 행태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많았다면서 확전을 피했습니다. 네. 자, 예산안 처리를 놓고 특히 이제 법인세 부분에서 이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정한 데드라인이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고 지금 이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초유의 상황이 지금 벌어질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오후 브리핑에서 예산안에 관한 입장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면서요. 이 법인세법 인하는 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서 이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기존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대통령실 입장 그대로인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민주당은 여기에 맞서서 국민 감세를 기조로 한 단독 예산안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김 의장, 정부 여당이 가져온 법인세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요. 이 영업이익 연 5억 원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의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또 월세세 공제액 상향 조정 등도 내세웠는데요. 이와 함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적정 범위에서 깎겠다고 했고요. 그 대신 경찰국 예산은 전액 삭감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상민 해임안 처리 후폭풍, 무시대 탄핵 추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한 말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조심해 조심해. 올해만 한 두세 번. 엄마 나는 그렇게 엉망하게 안 죽어. 할 게 너무 많아.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엄마. 엄마 걱정하지 마. 길이 너무 좁아서 미어 터져서 차도로 나오는데도 경찰들 자기네끼리 하는 말이 차도 확보해. 사람 위로 올려. 그건 분명히 학살입니다. 맞습니다. 전쟁도 아니니 지금 평화로운 대한민국 사원에서 그 현장은 국가는 학살이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44일째입니다. 꿈만 꾸면 그날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44일이 100년 같은 사람들이 바로 희생자 유가족들이죠. 유가족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꾸려졌습니다. 지난달 22일에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는요. 희생자 158명 중에 38명의 가족들이 모였었는데요. 지난 주말 유가족 협의회 창립 기자회견에는 97명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책임자로서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지금까지는 외면만 당했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당 의원님들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발 유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내 자식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압살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참혹하게 고통당하며 죽어갔더라도 과연 가만히 손 놓고 계셨을런지요. 네, 유가족들이 특히 분노한 이유,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재난의 정쟁화다라고 한 말 때문입니다.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이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처럼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추모를 넘어서 예방으로 가야 한다라고도 했는데 권 전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표결에는 기권을 했었죠. 세월호 사고 이후 수많은 추모 사업과 추모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까? 심지어 시민단체가 정치적, 금전적으로 사고를 이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습니다.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들렸던 듯한데요. 자식 잃은 사람들을 왜 반정부 세력 취급하냐고 했습니다. 세월호와 가는 길이 대체 어떤 길입니까? 세월호 유가족들도 자식을 잃고 그 슬픔과 비통함 때문에 정부의 수많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희한테 소리를 내밀어 줬습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왜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냐면서 유가족을 질타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동성애 혐오 발언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김성회 전 종교 다문화 비서관입니다. 다 큰 자식들이 놀러 가는 것을 부모도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까?
언제부터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버이 수령님이 되었나요? 네, 진중권 교수는 다 큰 자식이 놀러 다니면 죽는 나라가 정상이냐라면서 김 전 비서관을 비판했는데요. 최근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윤 핵관들은 챙길 정성이 있고 유가족들은 만날 시간이 없느냐면서 사이코패스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정권. 다 큰 자식이든 덜 큰 자식이든 자식들이 놀러 다녀도 안 죽는 나라 만들 자신 없으면 당장 정권을 내놔야지. 유가족들은 만날 시간조차 없어도 윤핵관들은 부인까지 저녁밥 챙겨줄 정성은 있고, 근데 그 밥이 목으로 넘어가든? 참 식욕들도 대단하셔. 네,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의 말이 이렇게 크게 들리게 되는 이유요.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거나 조치를 더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 경찰 특수본 수사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가려진 뒤에 거취를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수사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요. 경찰 특수본 수사의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은커녕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수사도 부실 수사이거나 제 식구 감싸기였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국회 행안위원장이 된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지만 법리 다툼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에요.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거 아닌가? 과실치사를 넘어 참소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네, 참사에 대한 책임을 논하는 법정 공방 치열한데요. 세월호 참사 때를 좀 복기를 해보면 당시에 법적으로 처벌된 사람들, 청와대나 안전행정부의 재난컨트롤타워 아니고요. 해경청장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 2, 3정 정장만 법적인 처벌을 받았는데요. 경찰 특수본 이르면 이번 주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가기에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이죠.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게 일부 유가족들의 입장인데요. 법적인 판단이 동반되는 탄핵 소추안, 일각에서는 적용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될 수는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믿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지안이도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 역시 해임 건의안이 거부가 되면 탄핵소추안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예산안 협의 등을 위해서 임시국회를 지금 열어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결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라는 이 헌법 조항을 악용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아니냐고 했습니다. 성동격서 전략이죠. 이재명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죠. 이재명에 대한 체포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회기를 계속 연장하겠다. 체포동의안이 오면 169석으로 부결시키겠다. 네, 민주당은 방탄국회는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 방탄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눈에는 뭐든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보이냐고도 했습니다. 민생 이야기를 해도 국정감사를 한다고 해도 이재명 방탄이다. 이제는 민주당이 뭐 숨만 쉬어도 이재명 방탄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네, 검찰 수사 이 대표의 턱 밑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서 정진상 전 정무소정실장까지 구속이 된 상태죠.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정 전 실장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네, 다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물론이고요. 이른바 백브리핑 등 기자들의 현안 취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게 결정하신 배경이 좀 따로 있을까요? 자, 맛있게 드십시오. 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 일단은 이 대표의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라면서도요.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김용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등 이 대표 측과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 이 대장동 패밀리를 잇는 인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 인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거나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범죄를 했다면 단일대우를 지키는 게 민주당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네. 유동규 씨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시장이 임명했던 정치적 인사였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주변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반면 친명계에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걸 경계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이 이 대표가 친명계 의원 20명을 만찬에 초대했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취소됐다고 하더라. 이런 발언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이 탈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재명 대표 떠난 게 아닌데 네. 떠났다고 막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 당의 의원님들이 분열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면 언론에서 받아줍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럼 자기 언론에 인터뷰 하나 한 번 더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 당에 바람직하느냐. 네, 검찰은 이 대표뿐 아니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까지 겨냥을 하고 있죠. 곧 소환이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민주당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돈 하나 꼼짝 안 하고 저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은 1610만 표를 받은 대통령 후보 77.77%로 당선된 당대표 지금 현재에도 자기 당대표 자기 대권 후보로 1등 아니에요. 이런 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검찰은 오늘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권성동 의원, 세월호처럼 횡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친명 대 비명 대응은? 네, 류 실장이 마지막에 속보를 얘기했습니다만 검찰이 오늘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당지도부 선거에 출마했던 시기죠. 이 2020년 2월에서 12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노 의원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곧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걸로 보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국회에 와서 설명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하면요.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15일을 예산안 합의 시한으로 잡은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 21대 국회를 좀 살펴보면 3번의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두 가결이 됐고요. 국민의힘 정찬민, 정정순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입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이제 대응을 놓고서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설왕설래가 한창인 그런 분위기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의 대처,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은 달라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반면에 서훈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에 대해선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등은 개인 비리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뇌물이라든가 아니면 금전 수수라든가 그런 사안들을 당이 나서서 방어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욱 장관이나 서훈 정책실장이나 안보실장이나 이런 정책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무도하게 검찰이 정치보복을 한다. 이건 맞서서 싸워야지. 우리 당이 공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한 사안이니까.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과연 갈 것인가. 여전히 이제 정치권에 관심이 몰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훈 전 실장은 사건 다음 날 새벽 1시에 있었던 이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가고 이 관련 자료들을 삭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당시 참석 대상자였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실무자 포함 200에서 300명 정도가 SI, 그러니까 이 대북 특수 정보를 알고 있어서 은폐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가 본인이라고 이 도를 넘지 말라고 하면서 향후 수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서훈 실장이 보고를 했고 관계장관 회의 후에도 보고를 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지시를 하셨다 하는 것을 언론에도 발표를 했고 저한테도 안보실에서 국정원에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서훈 실장이 사전에 보고를 했고 사후 진행 상황도 보고를 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를 서 전 실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서 전 실장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모든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하는데 책임은 없고 변명과 말장난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한 조카에게 한 약속을 지금 지키십시오. 지금이라도 국민이 바라는 진상규명에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태원 유가족의 권성동 세월호처럼 횡령,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친명 비명 대응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네, 혹시 지금 다리를 꼬거나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으신 정의원분들 계신가요?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척추 질환 때문에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20, 30대 환자 수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를 몸에 익히면서 운동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스트레칭도 척추 질환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요. 다정해도 바른 자세로 보시고 중간중간에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뉴스도 보시고 건강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올해 사자성어 과이불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자성어는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사자성어들 보겠습니다. 네, 럭님께서는 올해의 사자성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 내로남불인 것 같네요.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탄압이 내로남불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내로남불이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남은 비판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상황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HAPD님께서는 올해의 사자성어는 뭐니 해도 각자 도생 아니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HSPO님께서는 잘못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뻔뻔스러움을 말하는 후아무치가 더 어울리지 않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 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볼프강님, 올해의 진정한 사자성어는 아전인수지. 다들 자기 논에 물대기에만 바쁘지만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자성어 외에 재치 있는 표현도 있었는데요. 바람과 함께 살이 찌다님, 독인 객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고요. 어레스트님께서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레드카드라고 하고 싶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 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정치 인사이드와 주민에서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좀 나왔군요. 자, 좋습니다. 이후에 들어오는 의견은요, 저희가 내일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편파 방송을 한다며 문제를 삼았죠.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결국 TBS 뉴스공장에서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의회가 TBS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연말에 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 사면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뉴스공장 3주 더 진행합니다. 어제 날짜 세보니까 오늘까지 6년 2달 보름, 324주 동안 해왔는데 3주 더 하면 올해 말이 됩니다. 올해 말까지 하겠고요. 사정이 있습니다. 김 씨가 말한 사정.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가 TBS 예산을 대폭 삭감했죠. 2024년 내년 후내년 1월 달부터 예산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그렇죠. 이런 차원이거든요. 예산 지원을 배제하면 70%니까 거의 운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그렇죠. 삭감 이유는 보도의 편향성이었습니다. 최대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편향된 방송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굳이 세금으로 방송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TBS 재단을 독립시키자는 입장도 있고요. 김 씨와 국민의힘, 그동안 쌓아온 구원이 있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이른바 생태탕 의혹으로 맺은 악연이 있습니다. 경작인 김 선생은 2005년 6월 측량이 있었던 날 오세훈 후보 장인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함께 안골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김 씨도 왔고 오세훈 후보도 직접 보셨습니까? 예. 잘생기셔가지고 눈에 띄어요. 누가 보아도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편향돼 있죠.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특정 계파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선 김 씨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의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돼.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거든.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여권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최근엔 대통령실이 고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문제 삼은 겁니다.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육군참모총장 관저가 아니라 한남당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4월이 되면서 육군참모총장이 건물에 비가 샌다,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에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이른바 돈줄을 쥔 국민의힘, 김어준 씨만 문제 삼은 건 아니었죠. 도대체 TBS가 어떤 방송을 했길래 시민들은 더 이상 TBS에 내 세금을 못 쓰겠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김어준, 주진우 등의 많은 출연자와 프로그램이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수완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시보 완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다시 한번. 시사보도 완전 박탈. 추가로 하차를 진행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신장식 변호사 주진희 기자도 오늘 입장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TBS의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다시 돈줄을 풀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서울 시민이 유익한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제공하고 또 뉴스라든지 이런 거 어떤 쟁점이 있는데 할 때는 진짜 공정한 입장에서 좀 더 100% 공정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좀 더 양쪽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한 방송이 되면 저는 기회는 있다. TBS는 조만간 새 대표를 선출해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공정, 좌우 진영만 바뀌어서 또 다른 편파 논란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법원이 유튜브 채널 더 탐사의 대표에게 한 장관 집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거지에는 한 장관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살고 있다.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 공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개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취재의 자유가 허용되는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아야 될 영역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더 탐사. 법원의 판단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살아있네. 그나마 법원의 양심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더 탐사가 재판부를 추켜 세운 이유. 한 장관의 차량을 미행한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듯한데요. 취재의 목적이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재판부는 아직 수사 중이라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죠. 한 장관은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도 짚었는데요. 더욱이 따라다닌 차량은 공무 차량이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동훈 장관은 아예 나한테도 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이거는 국무위원으로서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게 사실상 밝혀진 거죠. 법원이 적절한 타이밍에 제동을 잘 걸었다. 취재냐 스토킹이냐 이번 법원의 판단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대통령실이 연말 특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땐 경제인과 민생사범 중심이었죠. 이번엔 정치인들도 포함될 거란 관측인데요. MB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MB 사면론을 슬쩍 꺼냈었죠. 그래서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당시 여론이 좋지 못해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는데요. 이번엔 사면을 단행할 거라는 게 여권 내의 분위기입니다. 사면 날짜도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죠. MB는 지병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상태인데요. 오는 28일 그 기한이 만료됩니다. 정치권에선 28일에 맞춰 특별 사면을 단행할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MB와 함께 야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특사에 포함될 거란 관측이죠. 다만 사면은 해주되 복권은 안 된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민주당에선 복권 없는 사면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차피 내년 5월이면 김 전 지사가 만기 출소를 한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해주기 위한 그냥 명분 아니면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 어쨌든 양측 한다는 정도 아니면 의미는 없다. 지금 이제 5월이면 사실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복권이 되지 않으면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요. 내년 총선은 물론 차기 대선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여권에선 앞으로 복권계가 있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복권은 정치인들에 대한 일종의 그 자격증을 다시 회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춰 가지고 선거 이전에 특히 이제 전국 선거가 있으면 그 전에 일괄적으로 많이 해줍니다. 다만 복권이 된다, 하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민주당에선 대통령실의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생각해보라, 일종의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걸 바라보면 해주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정치적인 판단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되면 민주당의 이제 비명 구심점이 돼서 분열될 거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복권 해주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보수 쪽 평론가들도.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명,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통령 특사가 아니라 국민 기만행위이자 김 전 지사에 대한 조롱이다 라를 세웠는데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MB 사면도 반대한다는 겁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엔 찬성한다면서도 MB는 2036년까지 형을 다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36년, 2036년까지 그 형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뭐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게 법과 원칙인데 법과 원칙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이번 연말 특사, 국민 대통합이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저는 지금 사면만 해주고 복권을 해주지 않을 거면 사면해줄 필요가 없죠. 지난주 금요일 정치부회 끝나기 직전에 제가 MB 사면과 관련된 보도가 막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말 사이에도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는 MB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일단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는데 변수가 많으니까 저희가 좀 속보를 계속해서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들로는 또 누가 있어요? 일단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후보군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치권 일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 전 교수 연말 사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민 통합 취지에서 사면이 검토될 수 있는 여야 정치인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앞서 조멘토가 발제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특사 발표 시점은 28일 자정이 가장 유력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의 형 집행정지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 28일쯤 특사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한때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성탄절인 25일 석방하는 방안도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탄절이 기독교 고유의 축일인 만큼 불교의 석가탄신일 등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홈페이지의 기존 브리핑룸 메뉴를 대폭 확대해서 뉴스룸이라는 메뉴를 신설했는데요. 사진과 영상 소식 함께 그리고 짧은 동영상 올리는 쇼츠 등 세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구독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한 이 공식 유튜브 채널과 연계해서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단순히 가공해 서 게시하는 이 브리핑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부에선 이번 개편을 최근 중단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과 연결지어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는 대신 다른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개편은 오래전부터 준비되던 것이다.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여전히 지금 상태로는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재개 여부나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MB 사면은 상수, 민주, 김경수 복권 없는 MB 사면 반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에 치러질 걸로 보입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룰 변경 요구 목소리가 거세죠.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고 당심을 더 높이 반영하라는 건데요. 여론조사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조금 전 룰 변경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꼽히는 여당 인사, 장제원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수 라면을 끓여줄 만큼 가까운 관계인데요. 계란 2개는 덤으로 풀어줄 정도라고 하죠. 라면과 계란, 여기에 또 한 가지 빠져서는 안 되는 조합이 있죠.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라면을 먹을까? 네, 김치가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모락모락 튀어나온 썰이 바로 김장 연대설인가 싶은데요. 장제원 의원이 차기 전당내에서 이 친윤계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김장연대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김장철인가요? 이게 너무 그거는 차차 봅시다. 네. 어제 김기현 의원 만나신 이유는 뭐예요? 어떤 형태로 만나신 거예요? 잠시 좀 보자 그래서 네. 시간이 나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이 김장연대의 주인공인 김기현 의원인데요. 김 의원을 중심으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3가지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장철이 되다 보니까 김장연대란 말이 또 나름대로 또 뭐 같이 떠오르는 연상어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장제원 의원하고 많은 얘기를 다 나누고 있지만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더라.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이 장 의원과 여러모로 생각이 비슷하다고 하죠. 김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당권 레이스와 관련한 친윤계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을 듯한데요. 주자들 사이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룰입니다. 현행 7대 3인 당심과 민심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요. 물론적으로 보면 역선택의 그 실제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 데이터에 드러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당심을 잘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 당 대표를 뽑는데 우리 당 대표를 뽑는데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당 대표를 뽑느냐. 친윤계는 이 당심을 당신의 마음으로 해석한 걸까요? 친윤계는 이 윤석열 대통령 이 당신의 마음을 받들기 위해선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게 맞다는 분위기인데요. 윤심이 곧 당심이란 판단 때문이겠죠. 당심 비중을 높여야 이 친윤계 주자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이런 기류에는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도 이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반장을 뽑는데 사반 애들이 와서 이리저리 소란을 피우면서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친윤계 주자죠. 이 신핵관으로 불리는 윤상현 의원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동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당원 비중이 이제 2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은 지금 같은 비율도 손색은 없다. 다만 이 김 의원과는 달리 당심 비중을 높이는 데는 회의적입니다. 이 현행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원래 9대1이었습니다. 그렇다가 우리 이재명 대표 당선될 때 보면 7.5대 2.5로 민심 비율을 오히려 10에서 25%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민심 비율을 훨씬 더 줄인다. 그러면 이게 참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까. 섣불리 당심 비중을 높였다가 자칫 이 민심과 괴리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 선당 후사의 마음에서 하는 간언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당원 비중이 높은 게 낫죠.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저의 어떤 유불리를 보면은 오히려 당원 비중이 높은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 대표적인 반윤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비슷한 입장인데요. 앞서 유 전 의원 역시 룰 변경 움직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던 바 있죠. 축구하다가 갑자기 골대 옮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승민 한 명을 네.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지금 전대 룰을 7대3을 뭐 9대1로 바꾸고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좀 삼류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유 전 의원은 당원 투표보다는 이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 전 의원 입장에선 당심 비중을 높이게 되면 지금보다 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셈입니다. 윤상현 의원, 룰 변경은 안 된다고 했지만 친윤계는 친윤계죠. 유 전 의원의 해석에까지 동의하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유 전 의원 때문에 룰을 바꾼다는 건 이 과잉 해석이라고 일갈했는데요. 그때 당신 대 민심 비율을 5대5로 했습니다. 5대5인데도 졌죠. 5대5인데도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역선택 방지 조항 그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유승민 의원이 이겼어야죠. 그런데 김은혜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러면은 민심 비율이 높고 낮음을 유승민 전 의원을 시켜주는 지나친 억측이다고 봅니다. 김기현 의원을 통해 알아보는 친윤계의 의중,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윤심입니다. 친윤계는 윤 대통령과 찰떡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당대표를 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야 될 일은 대통령하고 충분한 소통을 잘 하면서 당내 여론을 잘 수렴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가야 된다.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듣기도 하고 또 민심이나 당에서 돌아가는 얘기들을 좀 전달하기도 하면서 충분한 공감과 소통을 이루어가는 것,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김 의원이 집중하는 게 바로 이 윤심 마케팅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남동 관저에서 이 3시간가량 독대 만찬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죠. 김 의원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라면서 윤 대통령과 자주 연락하고 지낸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주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만나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빈번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상은 아닙니다. 김장 연대설이 확대 재생산되자 언짢았던 걸까요? 이번에도 같은 친윤계인 윤상현 의원이 태클 걸었습니다. 김 의원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열린 분이고 누구든 만나주는데 한 번 만나는 걸 가지고 그것도 어떤 언론, 사자 언론에 흘려서 나오게 하고 왜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느냐. 언론 플레이 하는 분들의 문제다. 이건 좀 심각합니다. 윤심을 파는 윤심 팔기 정치가 문제다. 겁니다. 자신도 윤 대통령과 소통을 자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윤 대통령을 향한 충심의 결이 김 의원과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윤심 마케팅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언제든 소통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당대표 경선에 나간다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계속 자꾸 연락해서 윤심을 이용하는 듯 이런 거는 스스로 자제한다. 대통령 왜 끌어들이냐 이거예요. 대통령을 오히려 부담 안 드리는 게 오히려 당권 주자들이 도리 아닙니까? 의원님. 마지막은 이 당 지도부가 띄운 이슈인데요. 수도권 MG 대표론입니다.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가진 수도권에서 선거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분, MZ세대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MZ세대의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분. 친윤계 이 주장엔 공감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장제원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었죠. 특히 울산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MZ세대만 우리가 그 지지를 받으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우리 호남 지역의 지지세도 확보를 해야죠. 수도권만 확보하면 됩니까? 아니, 그리고 MZ세대만 확보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취약한 계층은 사실은 40대 계층이거든요. 윤상현 의원은 이 친윤계 내에서도 비주류를 형성한 걸까요? 여기서도 이견을 보인 게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오히려 지도부의 생각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천 지역구 4선 출신이란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듯합니다.
그래서 누가 수도권 총선 승리를 견인할 거냐. 근데 이제 제가 척박한 수도권에서 지금까지 4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MZ 세대 소통은 무진장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만 그 범위가 아직까지 우리 당에 있는 MZ 세대만 그걸 좀 더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친윤계의 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초점을 맞춰 당권 관련 쟁점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김 의원의 생각이 곧 친윤계의 생각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요. 김 의원의 발언에서 친윤계 주류 내부의 대체적인 여론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심 올리고 윤심 띄우고 수도권 MZ는 내리고. 네. 저희가 앞선 뉴스픽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정치권이 얼어붙었다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국정조사 또 예산안 처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한덕수 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찾아갔다고 하네요.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자리였고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또 추가로 내놓기도 했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완강하게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초부자 감세를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법인세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준 예산 사태는 원치 않는다면서 협조를 당부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사에 없던 독자 수정안을 준비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어쨌든 민주당 대표 또 총리 간의 오가는 대화를 들어보니까요. 서로 간에 이제 간극이 좁혀지기가 참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이후의 그 상황은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의에서요 또 추가로 속보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서도 그동안 설왕설래가 좀 많이 있었는데 내년 3월 초로 정해지는 분위기죠, 조멘토.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정당대회가 내년 3월 초 열릴 전망인데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부산 지역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정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3월 12일까지로 이날은 정확히 임기 절반이 된 날입니다. 정 위원장은 스피디를 내서 3월경에는 전대를 치러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는데요. 정 위원장이 전대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 유력하다고 거론이 되었던 3월 초에 좀 무게를 싣는 그런 분위기고 룰 변경 관련한 내용도 언급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 위원장은 전대 룰과 관련해서 당원 비중을 현행보다 높이면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장치가 들어가는 쪽으로 정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그 이유로 당원 규모가 커졌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1년 반 전에는 이 이준석 전 대표를 뽑은 전대의 책임 당원이 28만 명이었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당 책임 당원은 100만 명이다. 이건 그때와 다르다. 우리가 국민정당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당내에선 이 7대 3인 그 민심 대 당심 반영 비율을 당심 대 민심 비율을 8대 2나 9대 1로 바꾸자는 주장이 이 친윤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요구한 목소리도 더해졌죠. 정 위원장은 일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촐싹거리고 방해하고 이 당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냐라고 지적했는데요.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은 우리 당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반영하고 당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확실하게 심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진석 위원장이 부산에서 비대위를 열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내세워서 지역 민심을 잡겠다는 구상으로도 일단 해석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현상 비상대책위원회를 부산한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었는데요. 여기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 그리고 서병수 조경태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들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참석자들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함 해보입시다 이런 손팻말을 들고요. 구호를 제창하는 퍼포먼스도 진행을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단디 해야 된대 이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사실 어릴 적 한 2년 동안 부산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좀 흐뭇한 추억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네, 부산 출신 부산시당 위원장이기도 하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얘기해요. 저 무슨 얘기 하시려고? 아니 사투리가 아주 찰지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갑자기요? 네, 갑자기. 좀 이따 하십시오. 그거는 평범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런 사투리 여기 한번 나오면 자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전달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이제 가버렸네요.
네. 자, 알았습니다. 이제 조경태 의원도 제가 이제 사투리 얘기를 괜히 꺼내가지고 준비한 거를 마저 못했는데 사투리가 너무 찰져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도멘토 말을 끊어가지고. 괜히 단디해야 된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를 말해. 네.